그리고 하나 더 썸네일 얘기할게요. 수업 시간에는 4가지를 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이미 교육 많이 받았던 사람 기억나는 말 해보세요. 4가지가 뭐였죠? 수업 시간에 4가지를 하면서 들어야 돼요. 1번 경청. 그렇죠. 경청은 공경할 경에 들을 청이에요. 그냥 들을 경에 들을 청인데 선생님은 공경할 경이라고 너희들에게 설명해요. 그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듣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들으면 딴짓이 되겠습니까?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들으면 막 엎드려지겠어요? 안 되겠죠? 1번 수업 시간에는 뭐 합니까? 경청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면서 그럼 경청만 해? 두 번째는 뭐 하면서? 필기하면서 듣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필기하면서. 자, 지금 선생님이 오늘 1교시 수업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걸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또 뭐를 하면서? 열심히 선생님의 마음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 필기해. 그걸로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자꾸만 자기가 지금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돼. 어떻게? 따라하세요. 아이 컨택. 고개 끄덕임. 네, 요게 최소예요. 알겠어요? 내가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들으면 당연히 선생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계속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자, 요거를 이제 오늘 우리는 1시간 내내 지속을 하는 거예요. 아이 컨택 하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이해를 하겠다, 내용을 알아듣겠다 하면은 최소한의 고개 끄덕임이라든가. 그죠? 네, 대답은 당연히 대답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표현을 하면서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1번 경청, 2번 필기, 3번 표현. 마지막 4번은 가장 적극적인 거. 수업을 정말 리드할 수 있는 거. 뭐죠? 질문과 발표. 그래, 발표, 질문. 그치? 대답은 다 같이 그냥 앉아서 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질문 또는 발표. 이것이 수업의 가장 최절정. 그치? 수업을 완전 리드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다시 뭐라고요? 1번 경청, 2번 필기, 3번 표현, 4번은 질문. 됐나요? 네,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오늘 1교시의 입시 전략이랑 그 다음 2번째 학습 전략을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갑니다. 갑니다. 이거 봐, 대답은 갑니다. 네, 오케이. 자, 어느 배지 달고 다니고 싶어요? 눈으로 눈도장 찍으세요, 지금. 찍어. 하나만 찍어. 뭐 3개, 4개를 어떻게 다녀? 하나만 찍어. 하나 찍고, 자, 찍었어? 누가 봐? 마음속에다가 다 가. 다 갔어? 오케이. 됐어. 거기 갈 거야. 자, 대학교 가는 방법. 뭐라고요? 언니가 안 했는데요? 재수도 망하는 거. 자, 너무 친구에게 너무 친구에게 톡톡톡 너무 그걸 뻥치지 맙시다. 자, 지금 마음속에 다 가갔죠? 선생님이 가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들으면 훨씬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대학교를 가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읽어보세요. 수시는 너네들 이미 막 아는 사람들 많잖아. 그치? 이제 3학년이면 더 잘 알아야지. 수시는 대학교를 뭐를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내신. 맞아요. 생활기록부. 맞아요. 내신은 생활기록부 안에서 지금 숫자고 숫자 말고 글자로 써지는 것들. 선생님들이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써주시는 거. 담임 선생님이 행동발달 특기사항 써주시는 거. 그 다음에 진로랑 뭐 이런 활동에 대한 것들. 막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렇게 생활기록부는 2가지로 구성된다고 보면 돼요. 숫자와 글자. 맞아요. 그래서 숫자를 더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수시 안에서도 학생부의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요. 전형이 뭐냐면 시험을 보는 방법이야. 그 학교에다가 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숫자를 중심으로 가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숫자와 글자를 종합적으로 보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면 이들 숫자만 갖고 대학교를 가려면 숫자가 어떻게 해야 돼? 높아야 되겠죠. 전교권 막 이렇게. 이런 애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거고 성적은 그렇게 전교에 1, 2, 3등 걔네들만큼 성적이 아주 좋진 않지만 대신에 막 선생님들의 평가라든가 학교 활동이라든가 그만 먹자. 그런 것들 막 책 읽고 어떤 독후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 진로랑 관련된 활동들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 얘는 막 자기가 연구, 막 탐구도 하고 동호서 같은 것도 너무 잘 쓰고 막 그랬어.
그런 애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교를 가는 거야. 이 두 개를 합해서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하고 우리가 방금 말했던 두 가지의 큰 방법 중에 수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학생부 위주 전형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학생부가 다 쓰여지고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부는 있어요. 초등학교 6년짜리 학생부 있고 중학교 3년짜리 학생부가 지금 2학년 거 이제 쓰여질 거고 3학년 거 쓰여질 거고 맞죠? 근데 중학교 학생부 가지고는 고등학교 때 그거 써먹어요? 써먹는 학교도 있죠. 그죠? 외고, 뭐 자사고, 특목고 이런 데들은 써먹죠. 근데 만약에 일반고를 갈 거다. 그러면 중학교 때 학생부는 어디다 써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막 엉망으로 난리 쳐도 돼요? 중학교는 어차피 나 중학교 학생부 갖고 고등학교 갈 거야. 나는 평촌고 갈 건데, 나는 동아고 갈 건데.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이거 필요 없어. 고등학교만 가서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늘 선생님이 쭉 길게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기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습관. 습관. 공부는 습관이에요. 공부는 습관이에요. 지금 숙제 미리미리 전날 안 하고 단어도 전날 조금 그래도 외워놓지 않고 시험 기간에 시험 1학년, 2학년들이 이제 시험 뭐 한 번 맞겠지만 작년에 3학년은 지금 벌써 시험 많이 봤죠. 작년 4번 맞고 그죠? 1학년 때도 한 번 봤을 거고 근데 시험 기간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시험 기간에 미리 계획 잡아서 안 하고 막 하루 이틀 3일 전에 막 닥쳐가지고 막 하고 특히 암기감 같은 경우는 막 전날 밤에 막 밤새면서 하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 습관을 고쳐야 돼요. 공부는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한 날이 많아요? 할 날이 많아요? 할 날이 많아요. 네, 선생님 저 6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한 날이 더 많잖아요? 아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교에서 대학원 갈 사람들,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더 갈 사람, 박사 할 사람 더 계속 공부해요. 근데 그러면 학교만 졸업하면 공부 안 할 것 같죠? 그죠? 학생에서 졸업하면 공부 안 할 것 같죠? 선생님 공부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아 선생님은 영어 학원 원장 선생님이니까 영어를 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인생은 계속 공부예요. 책 보고 책에서 문제 풀고 외우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에요.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반성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습관이 안 들어있는 사람들은 오늘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테니까 오늘부터 제발 노력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거 습관 안 들이면서 성적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몸에 습관이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성적이 나오겠어? 그지? 자, 정말 습관이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학생부 위주. 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재산을 잘 만들어야 돼. 3년 동안의 재산을 만들어야 돼.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중학교 1, 2, 3학년 때 습관 하나도 안 들어있는 사람이 고등학교 와고 아 나 새로 마음 먹었어. 나 오늘부터 새로 태어날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뭐 잘 돼요? 아니요. 똑같아요. 중학교 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위주, 학생부 위주로 대학교에서 정말 많이 뽑는데 자기는 이거를 가지고 대학교를 가겠다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정말 공부에 습관을 들여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논술도 있고 실기도 있는데 요거는 퍼센트가 좀 작고 나중에 선생님이 우리 더 고등학생 되면 더 얘기를 할 거니까 건너갈게요. 메인 위주만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정시는 뭐를 갖고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지? 수능이야. 다 잘 알잖아. 수능은 언제 보지? 고3 때 11월 셋째 주 목요일 매년 똑같아. 날짜는 달라지지. 셋째 주 목요일 날에 시험을 봐. 그러면은 그냥 그날 하루만 시험 잘 보면 되겠네. 맞지? 고1, 2, 3 때 내신 막 망했어. 막 고1 때 첫 시험 봤는데 막 엄청 막 한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첫 시험을 딱 봤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였어. 고등학교 때. 근데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아씨 기분 나빠. 그지? 내 생기부에다가 예쁘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때 망했어. 에이씨 나 생기부 안 해. 나 수시 안 해. 나 그냥 3년 동안 정시 수능만 준비해야지. 다른 애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 엄청 열심히 듣고 막 필기하고 내신 준비하고 수행평가 막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나 다 안 해. 선생님 저 수능 갈 건데요. 이러면 막 수업 시간에 맨날 수능 문제 적고 막 그렇게. 그게 일단 바람직할까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수능도 어차피 고1 때 보는 게 아니라 고3 때 보는 거기 때문에 고3 때까지 그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어쨌든 정시는 수학 능력평가, 수능 고3 때 보는 하루짜리 시험 그거를 위주로 대학교를 가는 게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이다. 자, 근데 횟수를 잠깐 볼까? 수시는 몇 번까지 지원을 할 수 있대? 6번까지.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내가 딱 그 학교 배지 눈 박아놨던 거 그거 외에도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비슷비슷한 학교를 내가 한 6개 정도까지는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야. 이 수시를 가지고. 근데 정시는 몇 번 지원해? 3번
3번 지원해. 그럼 정시는 아까 내가 딱 잡아줬던 그 학교 주변에 한 2학교 정도 더 해서 3학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거야. 어떤 게 확률이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많아? 수시가 더 많죠. 게다가 수시는 9월 달에 지원을 해요. 9월 달에. 그래서 12월 달에 결과가 나와요. 정시는 11월 달에 시험을 보잖아요. 수능을. 그럼 11월 달 수능 보고 난 이후에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럼 정시는 12월 달에 지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수시 6번을 지원을 했는데 6번 중에서 만약에 합격을 했어. 그럼 걔는 거기 가야 돼. 대학교. 만약에 나 여기서 하나 합격했는데 왠지 나 수능 더 잘 봐가지고 다른 학교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 여기 합격한데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그럼 대학교를 안 가게 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수시를 6번을 지원을 해서 그 중에서 하나 붙으면 거길 가는 거고 만약에 수시를 6개를 다 내가 너무 높은 학교들을 지원했어. 내 실력보다도. 그래갖고 좀 안타깝게 6개를 다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걔는 정시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뒤로 3개를.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 학교 생활 기록부 잘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대학교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최소 몇 번 생기는 거예요? 9번 생기는 거예요. 9번. 근데 학교 생활 기록부 잘 안 만들어 놓고 수능에만 올인하겠다 그런 사람은 지금 기회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로만 놓고 봐도 학교 생활 기록부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신이랑 수행평가 같은 거 잘 챙겨야 되겠습니까? 안 챙겨도 되겠습니까? 잘 챙겨야 되겠죠. 습관이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2학년들은 2년이나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3학년은 1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지금 중학교는 연습 기간이에요. 연습 기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학교 때를 그냥 버려버리고 고등학교 가서 잘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연습해갖고 몸을 최대한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달리기라고 비유를 되게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이런 느낌이에요. 머릿속에 잘 박아놓으세요. 그 이미지를. 고등학교 1학년 3월 1일, 3월 2일 딱 하잖아요. 그 무슨 느낌이냐? 달리기 할 때 출발선상에 쫙 서 있고 담임 선생님이 앞에서 총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2일 날. 그래서 여기 쫙 서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담임 선생님이 이제 땅! 하고 총 쏘면 빡! 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총알처럼 빡! 달려나가고 누구는 그때 돼가지고 신발끈 묶고 있고 그때 돼갖고 보니까 뭐야 내 운동화 다 떨어졌네 엄마 운동화 새로 샀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치고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운동화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옷도 잘 갖춰 입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학교 때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마음만 뜨겁게 열정만 뜨겁게 고등학교 가서 난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새로 태어날 거야 그런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총을 빵 쏘고 있을 때 그제서야 운동화끈 열심히 묶고 있고 그제서야 옷을 잘 갖춰 입었는지 보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뛰어나가고 싶어요? 그때 돼서 운동화끈 묶고 싶어요? 생각이 없어요. 뛰어나가고 싶어요? 그때 돼서 운동화끈 묶고 싶어요? 뛰어나가고 싶죠? 뛰어나가고 싶으면 언제부터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 지금 3월달 딱 좋아. 담임 선생님 나 잘 몰라. 우리 반 애들도 모르는 애들 막 많이 섞여 있어. 그지? 새로 시작하기 딱 좋은 시기야 지금. 그지? 지금부터 만드는 거야. 자, 수시 6번, 정시 3번. 선생님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년 있다가 고등학교 갈 거니까 그나마 조금 가깝고 우리는 조금 멀리 느껴질 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신을 우리는 중학교 때 내신을 평가를 어떻게 받아요? 너네들은 내신 시험 보고 나면 평가가 어떻게 나오니? 성적표에 어떤 식으로 써져 있니? A, B, C, D라고 써져 있죠? 그죠? 90점 넘으면 뭐예요? A예요. 80점 넘으면 B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거는 이제 지필 평가,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수행 평가까지 합산해갖고 학기 단위로 나오는 거죠? A, B, C, D. 맞나요? 국영수사과 다 100점으로 만약에 중간 기말 수행까지 다 합해가지고 다 100점으로 완전 퍼펙트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 100점으로 국영수사과가 다 A가 다 100점이에요. 그래도 다 뭐예요 등급이? A죠. 국영수사가 간신히 해가지고 수행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가지고 간신히 90점이에요. 그렇게 해도 다 뭐예요? A죠. 90점도 A, 100점도 A, 너도 나도 A, 하하하 우리는 행복한 A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절대평가라 그래요. 몇 점만 넣으면 그 등급이 나오는 게 절대평가예요. 고등학교 가도 A, B, C, D가 성적표에 나오긴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A, B, C, D보다 더 중요한 등급이 따라하세요. 상대평가. 상대평가. 고등학교는 몇 등급제예요? 상대평가 들어봤어요? 몇 등급? 5등급제. 그래서 3학년을 알고 있어요. 5등급제예요. A, B, C, D 1, 2, 3, 4고 똑같네. 그치? 5개로 등급 나눠지는 거.
그래서 5등급 숫자로 1, 2, 3, 4, 5예요. 근데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10% 안에 들어야지 돼요. 10% 안에.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거가 좀 필요한 부분 막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세요. 귀인중학교 2025학년도 작년 2학년 그리고 3학년에 1학기 국영수사과 평균 성취도 A 받은 애들 국어 63%, 영어 54%, 역사 69%, 수학 52%, 과학 52%. 전교생의 63%, 54% 애들이 A를 받았어요. 아, 너도 나도 A. 우리 학교는 전교생의 절반이 A. 아, 행복해. 고등학교 가면요. 여기 63% 중에서 상위 10%만 1등급이에요. 그럼 2등급은 몇 퍼센트까지냐면 누적 34%까지예요. 그러면은 여기 63%에서 한 반 정도까지 내려가는 애들까지만 가까스로 2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0% 그죠? 30% 가까이 있는 애들부터는 이제 몇 등급이? 3등급이 되는 거예요. 숫자 1, 2, 3 너네는 이제 5등급제의 세대 사람들이니까 그 느낌이 그죠? 3 하면은 어때요? 잘 못한 거예요. 맞죠? 옛날에 언니 오빠들은 9등급제였어요 내신이. 그래가지고 9등급에서 3등급, 2등급 하면 비교적 잘한 것 같고 실제로 2, 3등급 받으면은 그래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는 쓸 수 있었어요. 옛날 등급으로 3이면. 근데 우리는 3이면은 저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2~3시간 걸리는 데로 내려가야 돼요. 서울 근처에 뭐 엄마랑 근처에 가까이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실태가 이렇다고요. 니네들이 지금 2학년 올라왔어요. 니네들 이제 3학년이고 학교에서 내신 시험 잘 봐요. 잘 보는데 간혹가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시험 기간 되면 선생님들이 빡세게 시키면 저희 학교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저희 학교는 이번에 서술형도 안 나오는데요. 고등학교는 서술형 안 나오는 학교 없습니다. 참고로. 근데 중학교는 서술형 안 나오는 학교들이 아직 조금 있어요. 요즘 그래도 많아지긴 했지만 그럼 만약에 선생님들이 막 서술형 연습시키는데 저희 학교 서술형 안 나와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어려운 문제 막 풀리라고 한번 풀어보라고 그러는데 저희 학교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그냥 쉽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기 몸을 90점에 맞춰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90점에 몸이 쩔어 있어요. 근데 그 쩔은 몸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가면 어떻게 돼요? 3등급 이하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내신은 몇 등급제다? 5등급제다. 1등급은 몇 퍼센트까지다? 10%까지다. 그럼 전교에서 300명 학교면 30등 안에 들어야지 내가 그게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야. 옛날에는 더 그랬지. 옛날에는 4%까지가 1등급이었으니까. 옛날에는 300명이면은 몇 명까지? 12등까지가 1등급이 나오는 거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1등급이 넓어져 갖고 30등까지가 1등급이 나오는 거야. 할만한 거야 그러니까. 할만한 거야. 그지? 할만한 거야 정말로. 할만한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내신의 평가 제도가 이렇게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몇 점만 맞으면 돼 라는 생각을 절대로 버려야 된다. 알겠죠? 선생님 따라하세요. 완벽하게 하자. 완벽하게 하자. 그냥 그걸 습관을 들여야 선생님 말하는 게 지금 무조건 100점 맞아라. 100점만 인정해 줄 거야. 100점 아니면 다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알죠? 습관을 애초에 모든 일을 할 때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간에 몸을 습관을 그냥 완벽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왜? 그런 것들이 하다못해 우리의 입시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으니까.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뒤로 막 한참 넘어가고 선생님 말로만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 뭐 고등학교 가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고 1등급 10% 들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는 지금 내신 얘기하는 거야? 수능 얘기하는 거야? 내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내신은 아까 수시랑 관련이 있었어? 정시랑 관련이 있었어? 수시랑 관련이 있었지? 그지? 학생부 만드는 것의 일종이니까 그지? 그럼 지금 선생님은 이제 수시에 관련된 내신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번에는 정시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수능은 고3 때 하루 만에 결정이 나는 시험이긴 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고3 그날 하루만 애가 갑자기 똑똑해질 수는 없겠죠? 그지? 고3 때 수능날 시험 잘 보려면은 당연히 미리부터 공부를 잘 해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때는 또 수능의 키워드가 뭐예요? 뭐 알고 있나요? 우리는 수능이 어떻게 됐어요? 통합됐어요. 그렇죠. 통합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자, 지금 너네들은 지금 좀 이따가도 아마 딥체크에서 쓸 건데 거기다가 내가 이제 희망하는 전공, 대학교도 좀 쓸 거고 전공도 쓸 거고 그래, 그지? 그럼 지금 이미 자기가 어떤 진로에 대한 생각이 명확히 있는 사람들은 그건 너무 멋진 거야, 선생님 생각할 때. 너네들 나이 때 난 이걸 하고 싶어, 난 이 공부를 하고 나는 이런 직업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 그게 바뀔지언정. 바뀔지언정.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하루에도 많이 바뀌는데. 그리고 그게 없다고 해서 얘는 되게 별 볼 일 없네. 아니야. 없을 수도 있어. 왜? 정보가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더 좋은 경우는 뭐냐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그건 너무 행복한 거고 근데 하고 싶은 게 없고 뭐 관심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조금은 슬프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은 어리니까 시간이 많이 있어. 그래서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그런 것도 좀 정보도 찾아보고 하면서 정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자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를 갈 때 크게 대학교에서는 전공에 따라서 크게 계열이 크게 말하자면 두 개로 나눠진다 볼 수 있어요. 문과 계열이 있고 이과 계열이 있어요. 맞죠? 문과 계열은 이제 뭐 어문학이 있고 언어 공부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거 역사 이런 거 공부하는 데가 문과고 그다음에 이과 계열은 뭐 수학, 과학이라는 순수 학문 그거랑 관련된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공대, 컴퓨터 이런 게 다 이제 이과 계열인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국영수사과 5과목 중에서 문이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목은 뭐예요? 문이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목 5개 중에 모르겠어. 어려운 질문이야 선생님이? 뭘까? 국영수는 문이과 공통 과목이에요. 네, 이거는 세 개는 다 문과든 이과든 간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학문적 소양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대학교에서 성적을 볼 때도 그렇고 실제로 국영수는 그냥 여기 가든 저기 가든 해야 되는 과목이야. 그럼 이제 사회랑 과학인 거지. 맞지? 문과는 사회과학 중에 뭐를 더 비중 있게 해야 되겠어? 사회를 해야 되겠지. 왜냐면 여기에 전공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과는 당연히 무슨 과목을? 과학을 해야 되겠지. 여기에 전공들이 들어가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요. 수능을 볼 때 아까 아래에 있었던 정시 수능을 볼 때 우리 선배들은 국영수는 다 봐야 되고 사회랑 과학 과목을 문과 갈 선배들은 수능에서 사회 과목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시험 보고 이과를 갈 선배들은 과학 과목 중에서 몇 개를 골라 수능을 보면 됐었어요. 지금 고3 올라간 선배들은. 근데 지금 고2 올라가는 선배들 아래로 쭉 우리 다 여기서는 다 뭐예요? 문과 갈 선배도 과학 수능을 봐야 되고 이과 갈 선배도 사회 수능을 봐야 되는 수능의 5과목을 다 봐야 되는 통합 수능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국영수에서 영어 빼고 국어랑 수학 같은 과목도 이 안에 과목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국어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배우겠지만 국어의 과목도 화법과 뭐 매체,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 문학, 비문학 막 이렇게 국어 과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안에서도 몇 개를 골라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학은 더 잘 알죠? 뭐 있어요 수학은?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이렇게 과목 있잖아요. 이것도 수학 과목도 골라서 볼 수 있었어요. 수능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다 고르는 게 없어지고 다 똑같은 걸 보고 국어도 다 똑같은 걸 보고 수학도 다 똑같은 걸 보고 사회랑 다 봐야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 진로와 전공과 이런 것들을 물론 고려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안 해도 되는 건 안 하고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다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통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입시가. 옛날에는 골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너네들의 본분인 공부에 충실히 해라. 제발 공부를 충실히 해. 이거저거 고르면서 눈치 싸움 하지 말고 그냥 충실히 해라라고 입시가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능이 어떻게 됐다? 통합됐다. 게다가 하나 더. 선생님 이런 말 하기가 참 그렇긴 하지만 아까 위에 수시가 있고 아래 정시가 있었죠. 그래서 수시에서 학생부의 숫자만 갖고 가는 거 뭐였어요? 내신만 갖고 가는 거. 학생부 교과 그리고 숫자랑 글자 같이 보는 거. 학생부 종합 그리고 밑에는 수시 이렇게 있었죠. 정시 이렇게 있었죠. 근데 선생님 봐봐라. 그러면 수시로 대학교에서 뽑는다는 얘기는 학생부를 본다는 얘기지. 그럼 학생부를 볼 때 수능 성적에 대해서 들먹거리면 원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거 반칙이지, 그지? 왜? 학생부를 위주로 대학교를 간다고 한 애한테 너 수능 몇 점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요즘은 그렇게 됐어요. 대학교에서 수능 점수 좀 갖고 와봐. 너네 학교의 전교 너가 5등이라고? 그건 알겠는데 너네 학교가 수준이 어떤지 내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수능 성적도 좀 갖고 와봐. 그런 게 이제 수능 최저라는 거야. 그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에 다 붙었어요. 수능 최저가.
이거는 우리 선배들도 지금도 조금씩 좋은 학교들일수록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좋은 학교고 안 좋은 학교고 할 거 없이 점점 수능 성적을 갖고 오라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하나 더가 지금 뭐냐면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어디서? 정시에서는 학생부 갖고 오라고 하면 진짜 많지. 그 정시는 학생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라.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팠어. 갑자기 병 나가지고. 그러면은 시험도 잘 못 보고 막 이러면 엉망이 될 거 아니니? 그지? 그 아니면은 막 사춘기가 늦게 왔어.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 갑자기 막 삐딱선을 막 나는 내일 인생 존재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공부를 갑자기 안 해. 어쨌든 고등학교 1, 2, 3학년 성적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삐끗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아무리 고3 때 애를 써봐도 성적이 복귀가 안 되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정시를 보는 거잖아. 근데 그 정시에서도 그러는 거야. 야, 수능이 쉬워졌는데 야, 수능이 지금 다 통합되고 쉬워졌잖아. 네 수능 성적 잘 나온 건 알긴 알겠는데 네 학교 성적 좀 보자. 야, 니네 학교 선생님들 평가도 좀 보자. 네 학교에서 공부 어떻게 했는지 좀 보자. 네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너 맨날 쉬운 과목만 쏙쏙 골라다니면서 미꾸라지처럼 들었는지 아니면은 너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랑 관련된 과목 들었는지 좀 보자. 학생부 좀 갖고 와봐. 정시에서도 그걸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전형이 섞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들아, 이러한 현실에서 나는 요것만 공부해야지. 나는 이 학교 갔는데 이 학교에서 이렇게 뽑으니까 난 이렇게만 공부해야지. 이런 거 먹힐까 안 먹힐까? 안 먹히지.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성실하게 그냥 기본 내공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 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었던 거 키워드도 잘 기억하고 있죠? 지금 중간에 아름아름 필기도 너무 잘하면서 선생님 아이 컨택도 너무 잘하면서 표현도 너무 잘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공부예요. 맞죠? 이거 다 공부예요, 공부. 자, 1번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이 계속 지금 무슨 얘기 했습니까? 1번 얘기했어요. 지금 챕터 1이에요. 대학 입시 전략. 맞죠? 그럼 이제 입시를 알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입시만 알면 뭐해? 공부해야지. 맞지? 번개중, 대안중 다 봐봐. 밑에 평균이 다 40%, 50% 막 이래. 뭐 어떤 학교는 또 30%로 내려간 학교도 있긴 있네. 하지만 어쨌든 전교생의 반 정도가 다 A야. 이제 니네들은 이번에 시험 보고 다음번에 시험 보고 해가지고 A 받아왔어요 해서 선생님이 물론 칭찬을 하겠지만 뭘 보자 그럴까? 원점수 좀 보자. A 옆에 가로 열고 90 써져 있으면 귀찮다. 그지? A하고 가로 열고 97, 98 요 정도 써져 있어야 고등학교 가고 우와 고등학교 가서 1등 나오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너네들 스스로가 너네 성적표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알았죠? 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이제 고등학교 얘기는 나중에 니네들 중3 때 선생님이 해줄게. 고등학교들이 실제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어느 학교 가가지고 이거 배경 모아가지고 그래프 어떻게 포진돼 있고 이런 것들 나중에 얘기해줄게요. 자, 그러면 공부법으로 자, 오늘 선생님이 알려줄 학습법은 크게 시기에 따라서 선생님은 두 가지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1번 따라하세요. 기반학습, 2번 시험학습. 이 말에서도 오다시피 평소에 시험 기간 아닐 때 공부하는 학습법이 무슨 학습일까요? 기반학습이겠죠. 그리고 시험 기간 앞두고 한 3주, 4주 전부터 바짝 하는 그 학습법이 무슨 학습법일까요? 시험학습법이겠죠. 지금은 우리가 3월달이에요. 다음 주에 시험 보니?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학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반학습을 해야 돼요. 기반학습의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기초. 반은 뭐예요? 반찬할 때 반자인데 그릇 반자예요. 그릇 반. 그럼 기반이면 뭐예요? 기초가 되는 그릇이에요. 너네들한테 공부 그릇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니네 속에. 너네들한테 공부 그릇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이 조그만한 반찬 그릇만한 사람은 거기다가 채워놓고 조금만 채워놓어서 이제 흘러 넘치면서 더 이상 못하는 거고 그 그릇이 대야만한 사람은 거기다 공부 엄청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그 그릇이 욕조만한 사람은 거기다 진짜 공부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릇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겠죠? 그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반학습을 해야 돼요. 기반학습을. 기반학습 3단
편하게 읽어보세요. 시작. 예습, 수업, 복습. 선생님 아까 썸네일에서 미리 얘기했었던 수업. 지금 누구누구들은 아주 잘 듣고 있고 누구누구들은 너무너무 잘 듣고 있는 마음이 있지만 학교에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보는지 어쨌는지 지금 졸려가지고 막 거의 비몽사몽을 하면서 일어났다 깼다 앉았다 하면서 자 어쨌든 기말학습 3단계는 예습, 수업, 복습입니다. 예습, 수업, 복습을 처음 들어본 사람 있나요? 예습, 수업, 복습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죠? 너무 기본적인 거고 너무 그죠? 뻔한 건데 사실은 쉽고 되게 쉽게 들리고 뻔하고 기본적인 게 사실 하기 진짜 힘든 거예요. 맞죠? 근데 이 힘든 걸 해내야 이 힘든 걸 해내야 이 힘든 거를 어떻게 해야? 해내야 너네가 아까 전에 눈도장 찍은 그 학교 배지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너희들의 다 성취야 성취.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내가 하고 싶다고 했던 거를 달성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거를 얻고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면서 너희들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거를 해낸다라는 경험이 너희들한테 쌓여서 너희들이 훨씬 더 괜찮은 인간이 되는 거야. 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계획한 거를 해내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갖고 나는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바로 자존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무 뻔해 보이고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너무 시겁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자, 예습은 언제 한다? 읽어보세요. 예습 시작. 5분 예습. 언제 하는 거예요? 수업 직전에. 오늘 1, 2, 3, 4, 5교시 들었어. 그러면 수업 직전에 5분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상징적 의미예요. 짧은 시간이란 뜻이에요. 예습을 30분, 1시간, 2시간 해도 돼요. 아이 물론 시간도 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 너무 좋지 그러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쭉쭉쭉 나가겠지. 하지만 예습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습의 목적성은 뭐냐면 호기심 자극이에요. 호기심 자극. 내가 앞으로 50분 동안 공부를 할 건데 수학 선생님 들어오셨어. 박 선생님 들어오셨어. 오늘 50분 동안 공부를 할 건데 오늘 뭐 배우지? 뭐 배우는다 그랬지? 한번 보는 거예요. 뭐만? 단원명, 제목, 학습 목표. 우리 오늘 단원명이 뭐예요? 선생님 1교시 단원명이 뭐였어요? 대학 입시랑 1단원이 대학 입시, 2단원이 고교 학습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학습 목표가 뭐였어요? 선생님을 내 것으로 만들자. 그거는 사실 전체 내용과 관련됐다기보다는 너희들의 태도랑 관련된 얘기였어요. 선생님의 주문이죠 말하자면. 맞죠? 이런 거를 딱 지금 선생님은 지금 너무너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후회하고 있어. 아 내가 화요일 날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화요일 날에는 선생님이 이런 지령을 안 줬어.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애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갖고 이렇게 들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듣는 애들이 대다수기는 했지만 지금 너네들처럼 이렇게 학구열이 넘치는 분위기로 듣진 않았었어. 걔네는 분명 너네들보다 더 다 까먹었을 거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습, 대중소 단원명이랑 학습 목표만 읽어본다. 선생님 들어오기 직전에 막 이렇게 뛰어놀고 막 놀고 하다가 선생님 오시는 거 보고서 막 다시 들어오지 말고 조금만 먼저 와갖고 앉아서 교과서 펴고 그리고 오늘 어디 배우는지 제목 그리고 학습 목표만 확인한다. 그걸로 충분하다. 5분 예습. 됐나요? 자 이거 나 불가능하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나는 불가능해서 안 할 거다. 다 알잖아.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 그지? 자 이번에는 수업 갑니다. 아까 선생님 썸네일 공개했기 때문에 금방 가도 되겠죠. 다 알죠? 읽어보세요. 1번 시작. 경청. 학습 목표에 기반하여 집중.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듣는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몸이 흐트러진다.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몸이 흐트러지지 않고 행위가 흐트러지려고 하더라도 참는다. 그게 보인다. 선생님의 눈에는. 경청은 뭐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다. 알았지? 내일부터 해봐. 오늘까지도 그렇게 했겠지만 내일부터도 내일이 아니고 오늘부터 당장 2교시 각 반에 들어가서 앨리슨 쌤, 마이클 쌤, 제인 쌤, 다 리즈 쌤 수업 들어가가지고 딱 앉아서 선생님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선생님 바라봐봐. 어떻게 떠들어지겠어? 맞지 그지? 자, 두 번째 표현 눈 맞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네들이 선생님을 지금 엄청 너네들 걸로 만들고 있어요. 선생님 생각해봐라. 누군가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다른 거를 막 이렇게 뭐 할 수 있겠니? 그지? 누군가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을 쳐다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야. 그럼 선생님도 너네들이 선생님한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엄청 선생님만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필기하면서
표현하고 대답하고 끄떡끄떡 하면서 들으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걔한테 맞춰서 수업을 하게 돼 있어. 걔한테 맞춰서. 그게 바로 선생님을 너네 걸로 만들라는 뜻이야. 열심히 수업 들으면 단순히 이쁘니까 이쁨 받아라는 뜻이 아니야. 이쁨 받는 건 덤이야. 이쁨 받는 건 플러스 알파고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네들 위주로 수업을 하게 돼 있다고. 속도를 너네들한테 맞춰서 너네가 고개를 막 끄덕인다. 그럼 오케이 이해했구나. 대부분 애들이 얘기했지. 그럼 넘어가. 근데 만약에 열심히 고개 끄덕끄덕 하고 듣는 애들이 표정이 약간 좀 찌짐해. 뭐 약간 막 고개도 끄덕끄덕 안 하고 뭔가 가만히 그냥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 어려운가? 다시. 자,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을 너네 걸로 만들라라는 건 바로 이런 뜻이야.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의 학습적 부분을 더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예뻐하는 거는 당연히 덤이고 선생님이 또 추가로 또 더 관심 주시고 그럼 생기부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뭐도 더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덤이야 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를 얻기 위해서 막 억지로 막 선생님한테 예쁨 받기 위해서 막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약삭빠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 알죠? 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필기 그리고 질문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이 정말 이제 3월달이니까 우리가 맨날 한 해 처음 초반이 되면은 맨날 이거저거 계획 막 세우고 하다가 막 이제 그지 이틀 3일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런 일들도 많긴 하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3월달이니까 마음 먹은 김에 한 번만 한번 트라이 한번 해봅시다. 알겠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기반학습의 정점이야. 이걸 안 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 앞에서 예습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는 땅 했을 때 뛰어나갈 수가 없어. 그냥 그 정도로는 그냥 기본이야, 기본. 그리고 뭔가 더 허탈감만 커질 수 있어. 나 수업 시간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왜 성적 안 나오지? 왜? 이게 없어서 그래. 너네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은 내용을 너네 머릿속에 가둬놔야 되는데 너네 머릿속에 가두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거야. 이게 너네 머릿속에 가두는 작업이야. 걔네가 못 도망가도. 자, 복습은 몇 차 복습으로? 4차 복습으로. 선생님 말하지만 4차 복습 힘들 것 같아? 나 안 해. 가 아니라 4차 복습 힘들 것 같아? 2차까지만 해봐야지. 그지? 4차 복습 힘들 것 같아? 1차 먼저 한번 해보고 나서 2차 그 다음 하고 3차 하고 해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자, 1차 복습 읽어보세요. 시작! 수업 직후 5분. 다시 학습 목표 읽는다. 자, 그럼 무슨 소리야? 세트네 아까 그거랑. 그죠? 선생님 오시기 전에 일단 책을 얼른 펴. 제목 읽고 학습 목표 읽어. 오케이? 오늘 이거 공부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선생님이 50분 동안 잘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지. 들었어 열심히. 그지? 끝났어. 끝나자마자 바로 책 덮고 바로 튀어나가지 말고 20초만, 30초만. 다시 앞에. 제목. 오케이, 맞아. 오늘 이거 배웠구나. 맞아. 오늘 학습 목표 이거였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래, 오케이. 끝. 이렇게 한 번만. 알겠습니까? 그게 직후 복습. 머리에 살짝 가둬놨다. 그럼 머리에 살짝 가둬놓은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며칠 막 이틀, 3일, 한 달, 두 달, 세 달 있어주면 너무 고맙지만 얘는 언제까지? 오늘까지만 있는 애야. 얘는 오늘까지만 있어. 얘들 정보가 얼마나 많니? 친구랑 끝나고 뭐 놀러 가야 되고 뭐 하러 가야 되고 학원 숙제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정보가 얼마나.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 빠져나간단 말이야. 자, 빠져나가기 전에 자, 읽어보세요. 2차 복습 시작. 당일 저녁 중요 과목 위주로. 선생님이 딱 정해줄게. 국사과. 적어놔. 국사과. 이거 딱 국사과만 해. 국사과만. 영어랑 수학은 영어는 와이어리스에서 해.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영어 학원에서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는 어차피 글이잖아. 글.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단어 외우고 맨날 그렇게 하면 기본 내용이 생기는 거 아니야. 수학은 거기서 해. 아는 데서. 그지? 국사과는 솔직히 평소에 공부하냐 안 하냐? 안 하죠. 국사과 학원을 다니기도 해요. 요즘은 국어학원도 많이 다니더라. 중학교 때부터 그지? 근데 다니란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학원 다니는 과목은 그나마도 째끔하는데 왜 숙제가 있으니까. 근데 학원 안 다니는 과목은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시험 때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하지만 이쁜이들아 나중에 선생님 단원코 얘기하는데 나중에 너희들의 발목을 잡는 과목은 영수보다도 국사과일 것이다. 특히 국어. 국어가 얼마나 그렇게 뒤통수를 때리는지. 야, 우리나라 말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다. 고등학교 가면 언니 오빠들 다 그런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평소에 몸을 만들어놔야지. 맞지, 그치? 자, 국사과목을 딱 정해줬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오늘 학교에서 만약에 수업 들은 것들 중에서 국어가 들었었어. 국사과 세 과목 중에서 국어랑 사회가 들었어. 만약에 국어랑 사회. 영어 수학도 있지만은 그거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국어랑 사회가 들었어. 그러면은
오늘 집에 갈 때 제발 가방에다가 그냥 과자랑 담요랑 이런 것만 넣고 다니지 말고 가방에 그날 들은 과목 중에 국사과 중에서 만약에 들었으면은 그 들은 과목 교과서는 가방에 챙겨와 집으로. 알았어? 사물함에 다 넣고 오지 말고 그날 들은 중요 세 과목 중에서 들은 과목만 교과서를 갖고 와. 그럼 밤에 이제 그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어학원 가죠, 수학학원 가죠. 알아요 선생님도 바쁜 거. 근데 집에 이제 끝나고 갔어요 밤에. 물론 10시에 끝나면 10시, 10시 반, 11시까지 뭐 밥 먹고 발 씻고 손 씻고 뭐 먹고 하고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늦어지겠죠. 하지만 조금만 시간 내서 책상에 앉아. 가방을 열어. 국어, 사회 교과서를 꺼내. 국어 교과서를 펼쳐. 그럼 거기에 뭐가 돼 있겠어? 우리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내기를 했는데 뭐가 돼 있겠어? 필기 돼 있겠지. 내가 열심히 했던 필기가 돼 있을 거야. 그럼 또 어떻게 해? 그 마음이 살아나왔음을 쓰면 아 내가 정말 아까 열심히 들었었지. 나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야 너 너무 괜찮은 거 아니니? 막 하면서 또 자존감이 막 올라가. 그럼 필기가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이쁜 노트 새 거 하나 펼쳐. 따라하세요. 비법 노트. 비법 노트. 너네들만의 비법 노트를 만들어. 이쁜 걸로 하나 사. 애정이 담기게끔. 그래서 국사과 노트를 한 번씩 만들어. 그래갖고 딱 국어 과목 노트에다가 뭐해? 여기 책에 적혀있는 중요 필기만 베껴. 따라하세요. 베꼈어. 베꼈어. 외우지 마. 베꼈어. 어때? 괜찮지 않아? 외우는 거는 어때? 너무 힘들지? 아 그날 밤에 와가지고 11시에 언제 이걸 다 외우고 있어. 나 내일 이제 수학 숙제해야 되는데 그지? 아도 알아 선생님도.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지 마. 그냥 뭐 하라고? 베꼈어. 베껴 쓰지만 베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베꼈어. 리즈쌤이 외우지 말라 그랬어. 베껴 쓰라 그랬어. 막 앞에다가 패드 여러 켜가지고 막 유튜브 틀어놓고 막 보면서 그냥 베꼈어? 이건 아니지. 어떻게 한 물을 꼭꼭 씹어가면서 베껴 써야지. 그럼 어떻게 돼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잖아 머리에. 맞죠? 근데 보세요. 직전 예습 했어요. 조금. 수업 시간에 열심히 경청하고 필기하면서 들었어요. 한 번. 그리고 끝나고 튀어나가고 싶었는데 참고 20초만 참고 한 번 더 봤어요. 한 번. 그리고 그날 집에 와가지고 외우지 않고 베껴 썼어요. 한 번. 나 벌써 몇 번 봤어? 4번 봤어. 4번 봤어. 한 번도 보기 힘든데. 수업 시간에 만약에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러면 진짜 한 번도 제대로 안 보는 거잖아. 근데 나 벌써 오늘 하루 동안만 4번 봤어. 어때? 달려갈 준비 충분히 되는 거야. 맞지? 4번 봤어. 자, 당일 복습 비법 노트에다가 국사과 위주로만 정리합니다. 선생님이 국사과만 얘기를 한 건 영어 수학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따라하세요. 개념 과목, 정의 같은 거 있잖아. 그지? 뭐는 어떻다, 그리고 뭐는 종류가 이렇다, 막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과목이 특히 사회과학. 그리고 국어하고 영어는 뭐 문법. 국어랑 영어는 문법. 얘네들은 너네들이 저렇게 정리를 해야 돼. 저거 봐봐. 저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렇게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저거를 자기가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어야 쟤네를 적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근데 쟤네조차 머릿속에 안 되는 사람은 문제 풀 때 어떻게 해? 나 이상한 논리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는 거야. 니네가 그냥 잘하고 그냥 못하는 게 아니야. 저게 안 돼 있으니까 너네가 맞아도 왜 맞았는지 모르고 틀려도 왜 틀렸는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저런 거를 해야 되는 과목이 바로 개념 과목이고 개념 과목이 바로 사회랑 과학. 그리고 국어랑 영어에서는 문법. 알겠습니까? 걔네들은 비법 노트 정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차 복습 시작. 주말 복습. 어디? 비법 노트를 뭐한다? 리마인드 한다. 자, 주말 복습은 월화수목금에 열심히 내가 비법 노트를 쬐끔쬐끔 채웠을 거야. 국사과 과목 위주로. 맞지 그지? 엄청 막 한 권, 두 권 막 이렇게 돼 있지는 않겠지. 조금이니까. 그럼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 하나. 어떻게? 이것도 외우라 그랬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리마인드 그냥 보는 거야. 다시 한번. 내가 써놓은 거. 그럼 내가 써놓은 걸 또 보잖아? 또 스물스물 기억이다. 아 맞아. 이거 수업 시간에 막 이거 선생님이 막 설명하셨는데 아 나 이거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실 때 나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아 맞아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실 때 약간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같이 얘기하셨는데 되게 웃긴 얘기 뭐 하셨었는데 막 이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나. 기억을 자꾸 되살리는 거야.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 1번 기억을 되살리니까 지식이 나한테 한 번 더 들어오니까 지식이 좀 더 내 거가 된다. 2번 또 어떻게? 나는 내가 너무 좋아지는 거야. 너네들을 제일 좋아해야 되는 거야. 니네를 자존감이 올라가는 방법 첫 번째, 너네가 너네를 제일 좋아해야 자존감이 올라가. 아 자존감이 떨어졌어. 자존감이 어쩌고저쩌고. 친구들이 막 맨날 나랑 잘 안 놀아주고 내 말 안 들어주고 자존감 떨어져. 너네가 너네를 좋아해야지 자존감이 올라가. 너네가 언제 좋아져? 너네가 너네 스스로가 좋아질 때가 언제야? 예쁠 때? 화장 잘 먹었을 때. 언제가 좋아져?
학교를 세우고 발전했어요. 정답이고 하기 싫은 걸 했을 때 좋아져요 사람은. 하기 싫은 걸 했을 때. 하기 싫은 게 게임은 아니겠죠? 하기 싫은 걸 했을 때 사람은 자기가 좋아지고 자기가 자꾸 좋아져야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기 싫잖아. 누가 이걸 해. 그지? 누가 수업 시간에 전에 책을 보고 있고 수업 끝나고 애들이 자꾸 화장실 가자고 그러고 막 그런 독서에서 기다리는데 누가 책 보고 있어. 누가 그날 밤에 와가지고 나 오늘 영어 수학 너무 힘들었어. 나 스스로 힐링해야 돼. 가서 빨리 유튜브 키고 싶지. 누가 이거를 보고 싶어. 누가 주말 동안에 월화수목금 학원에서 엄청 막 맨날 때리 쳤으니까 나 주말에는 놀아야지. 엄마한테 내가 카드 달라 그래가지고 놀러 나가고 그래야지. 누가 주말에 이걸 복습을 하고 앉아 있겠어. 하지만 그 하기 싫은 거를 해내면 어떻게 된다? 실력이 올라가면 물론 그 이전에 어떻게 된다? 자기 스스로가 좋아진다. 자기 스스로가 좋아져야 만사가 다 일이 되는 거야. 니네가 너네가 좀 내가 싫은 경우가 되게 많지 그지? 어떤 날에 막 할 거 되게 많은데 막 귀찮아가지고 막 엄청 늦게까지 막 자다가 막 눈 떴는데 막 주말에 2시야. 그러면 어때? 아 좋아 개운해. 잠을 많이 자서 너무 개운하고 너무 좋아. 아 너 건강해졌겠구나. 막 이렇게 좋아? 솔직히 좋아? 아니면 기분이 찝찝해? 찝찝하지? 찝찝하잖아. 아 잠 많이 자서 편한 건 좋은데 피곤이 풀린 거는 좋지만 짜증나. 나 2시에 나왔어. 뭐야 진짜 짜증나. 이러지 않아? 맞지 그지? 학원 막 숙제 잔뜩 있어. 엄마한테 막 핑계대고 엄마 저 너무 오늘 아픈 것 같은데 정말 엄마는 왜 제가 아프다는데 안 믿어줘요? 그럼 쾅 닫고 막 들어가서 온갖 쇼를 하고 들어가서 방에서 이제 학원 안 가게 됐어. 엄마는 밖에서 그렇게 하는구나. 저저저저서 방에 들어갔어. 아싸 나 이제 학원에 일단은 안 가는데 딱 앉아가지고 유튜브 키고 막 하고 과자 먹으면서 막 하려고 하는데 좋아? 너무 목표 달성했다. 오늘 학원 안 가니까 너무 좋아. 아싸 나의 자유시간 누려야지 막 이렇게 좋아? 어때? 찜찜하지 마음으로는.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는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존감. 하기 싫은 거 할 때 너네들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1차 복습, 2차 복습, 3차 복습 주말에 비법 노트만 한번 리마인드를 한다. 비법 노트를 리마인드 하려면 비법 노트 써져 있어야지 리마인드를 할 거 아니니. 맞지? 자 마지막 4차 복습 언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 머리에 완전 가둬버리자. 읽어보세요. 시작! 챕터 끝나면 뭐를 그려서? 마인드맵을 그린다. 외워서는 아직 못 그리겠다. 오케이 괜찮아. 시험 기간 아니니까. 보고 그려. 맞지? 비법 노트 쓴 거, 그치? 비법 노트 한 번 더 리마인드 한 거 이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번 그리다가 모르겠어. 책 펴. 보고 써. 괜찮아. 아직 시험 기간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한 번 하면서 공부를 한 애랑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3월 말 4월 초 돼갖고 시험 기간 대비하는 애랑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너네들이 아까 눈으로 딱 찍어가지고 마음속에다가 딱 박아놓은 그 학교 배지를 이렇게 하면은 더 쉽게 배지를 가방에 달고 다니겠어요? 절대 못 달겠어요. 두 번째 말하는 게 항상 답이야? 응? 어떻게 달 가능성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만큼 그걸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력도 없이 하고 싶은 것만 맨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걸 리스트만 써놓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오늘 하고 싶은 게 생겼기를 바라고 아까 선생님이 마음속에 딱 박아놓으라고 했던 그 학교 배지 그 학교에 친구 만나러 와가지고 야 니네 학교 배지 하나만 사자 아니고 우리 학교 배지다 하고 가방에다가 자신감 있게 달고 다닐 수 있길 바라고 더불어서 선생님도 하나 좀 갖다 주길 바라고 선생님 방문에다가 막 그런 거 붙여놓고 그런 거 알지? 선생님도 좀 갖다 주고 선생님 저희 학교 배지예요 하나 이런 거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갖다 주길 바라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그 즐거운 상상이 이루어지게끔 노력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나요? 네. 자기 필기 한번 좀 봐보세요. 니네는 이런 애들이야. 얘들아 자기 필기 한번 봐봐. 너희들은 이런 애들이라고. 너희들은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차렷. 이 뜨거운 마음이 꺼지기 전에 빨리 이번 3월달부터 그러면 YS에서는 영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지금 대충 잘 쓰실 것이고
그리고 잘 쓰고 난 다음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학교에서도 아쉽다 야 오늘이 금요일이네 그지? 주말 동안에 이거 다 까먹으면 안 돼. 알았어? 네. 주말 동안에 이거 다 까먹고 월요일날 가가지고 또 막 선생님보다 늦게 들어가고 선생님 끝나자마자 같이 동시에 튀어 나가고 막 이러면 안 돼. 네. 월요일부터 한번 써보고 봐야 돼. 알았지? 네. 오케이 믿습니다. 차렷. 네. 자 선생님은 인사를 하고 먼저 퇴장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대체리스를 잘 쓴 다음에 각반으로 돌아가서 2교시에 오늘의 슬로건 뭐라고? 오늘의 슬로건 뭐라고? 시작! 선생님을 내 것으로 만들자! 누가 선생님을 만드는지 내가 오늘 끝나고 선생님들께 여쭤보겠어. 차렷! 너희들의 2026년 1학기를 응원한다. 네. 알겠지? 네. 리즈 원장쌤이 너네들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응원하고 있는 거 늘 잊지 말아라. 네. 오케이. 차렷! 인사! 안녕히 가세요. 네. 자, 쓰세요. 시작하세요.